안녕하세요.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 4.19라는 주제로 이번 8학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이재명입니다. 저는 평소에 종종 아버지에게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하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신문도 읽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는 7학년 말쯤 저는 신문에서 수사 거부, 언론 탄압 등의 이슈들이 눈에 들어왔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나? 라는 의문점과 민주주의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의문점과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었고 8학년 프로젝트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주제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너무 넓었기에 이것저것 대책 없이 하게 되었고 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주제를 좁히기로 결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을 연표로 정리하며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4.19 혁명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는 점과 민주주의 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민주시민혁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중학생인 저를 생각했을 때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제를 4.19 혁명으로 좁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4.19 혁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960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사사오입 등의 방법으로 임기를 연장합니다. 이런 일들에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거세졌고 이것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 터져버린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당시의 한 경찰이 시위 내용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 내용이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 100명의 유권자가 산다고 했을 때 50명 정도에게 미리 돈을 주고 투표권을 박탈한 후 그 표를 미리 이승만과 이기붕의 표로 해서 투표함에 넣기도 하고 3명, 5명, 9명으로 조를 짜서 그 조의 대표에게 검사를 받고 표를 투표함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개표를 할 때는 이승만이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투표함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알게 된 시민들은 분노했고 3월 15일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 시위에는 김주열이라는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참여했는데요. 그는 시위 도중 실종되게 됩니다. 그는 잠시 마산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이고 시위도 우연하게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어머니는 마산으로 곧바로 내려와 그를 찾아다녔지만 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시신은 다름 아닌 김주열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20cm의 체류탄이 눈에서 뒤통수를 관통하고 있어 얼굴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어린 학생이 참혹한 모습으로 바다에서 떠오르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더 거세졌고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다시 하라가 아닌 이승만 하야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혁명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저는 이 4.19 혁명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김주열 열사의 흉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흉상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당시 학생들은 시위를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만약 그 당시 학생이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촛불 집회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곳의 분위기만으로도 무서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19 혁명 당시에는 경찰들이 총으로 위협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저 같은 학생들도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보다도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즉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과 부당한 것을 보았을 때 생기는 당연한 분노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거리로 불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4.19 혁명 기념관과 3.15 마산 해양놀이공원에도 다녀왔습니다. 4.19 혁명 기념관은 프로젝트 초반에 다녀온 곳이어서 저에게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기념관 옆에는 당시 희생자들의 묘지가 있었는데요. 그 묘지 앞에 서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15 마산 해양놀이공원에 갔을 때는 김주열 열사가 인양된 장소 앞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김주열 열사를 무책임하게 버려버린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마 그 당시 학생들도 이런 분노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4.19 혁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한 후 민주주의란 무엇일까를 다시 떠올려 보았는데요.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던 민주주의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지금은 공기처럼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 민주주의가 결코 쉽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때 부모님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어른들을 보고 4.19 혁명 당시보다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특히 저 같은 학생들이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의 인터뷰를 위해 평산 책방에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뵙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뵙기를 바랬는데요. 제 마음이 통했는지 그분을 뵐 수 있었고 인터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답변들은 제 프로젝트 마무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4.19 혁명 당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부당한 것을 본 학생들의 분노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부당한 것을 보았을 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제가 김주열 열사의 흉성을 만들 때, 4.19 희생자들의 묘지 앞에 섰을 때, 마산의 그 장소를 찾았을 때 제가 느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잘 간직하길 바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조금 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부당한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제 8학년 프로젝트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